나만 읽기 아까운 글을 소개합니다. 교육기획 언니네 책방 팟캐스트 나만 읽기 아까워서. 안녕하세요. 저는 나만 읽기 아까워서 진행자 도영입니다. 오늘 저만 읽기 아까운 글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글인데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업을 기획을 할 때 제가 신경 쓰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두가 할 수 있는 이야기와 학교 밖 청소년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적절하게 버무리는 일이에요. 실제로 한 청소년은 수업 후반부에 마음의 긴장이 풀리면서 이런 속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수업 주제가 학교 밖 청소년 이야기만 하는 거였으면 신청을 안 했을 거라고요. 이런 마음을 미리 알아채고 흐름이 자연스러운 수업을 만드는 게 제 일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퇴에 대한 경험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때가 떠올랐어요. 당시에 숙제로 어렸을 때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제가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누군가 다음 생에 어떤 길을 갈래 하고 시원하게 뚫린 아스팔트 길과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요하는 복잡한 길을 보여준다면 마냥 좋아라 하며 아스팔트 길을 선택하진 못할 것 같다. 이 문장이 들어간 글을 읽으신 국어 선생님께서 저한테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요.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를 A4 종이에다가 프린트를 해서 주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말이 아닌 글로 줄 수 있는 위로를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내가 이미 한 생각과 비슷한 내용으로 글을 쓴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내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듣고 그 누군가를 알려준 존재가 있다는 게 그 종이에서 전해지면서 저한테는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종이를 들고 일주일 내내 설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업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그 시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청소년들의 글을 전하기 전에 이 시를 먼저 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시의 일부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가지 않은 길, 로버트 프로스트. 노란 숲 속에 두 갈래 길 나 있어. 나는 둘 다 가지 못하고 하나의 길만 걷는 것이 아쉬워. 숲풀 속으로 굽어 사라지는 길 하나 멀리 멀리 한참 서서 바라보았지. 그러고선 똑같이 아름답지만 풀이 우거지고 인적이 없어 아마도 더 끌렸던 다른 길 택했지. 나는 한 길을 또 다른 나를 위해 남겨두었네. 하지만 길은 길로 이어지는 걸 알기에 내가 다시 오리라 믿지는 않았지. 지금부터 오래오래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렇게 말하겠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나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덜 지나간 길 택하였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노라고. 어쩌면 자퇴를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이 시에 나오는 두 길 앞인 것 같기도 했어요. 사실 누구보다도 그 길이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왠지 인적이 드문 길이 더 끌렸고 그래서 과감하게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한 그런 존재들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한테 받았던 것처럼 이 시를 A4 종이에 프린트를 해서 아이들과 나누어 읽었습니다. 시를 함께 읽고서는 이런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풀이 우거지고 인적이 없는 길이 더 끌렸던 이유는 무엇일까? 두 번째,
길은 길로 이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세 번째, 마지막 행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표현에서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들에 정말 다양한 답변이 나왔는데요. 이 시가 공감된다는 답변도 많았지만 공감이 안 된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중 기억나는 답변을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길은 길로 이어진다는 표현이 잘 와닿지 않는다는 청소년이 있었는데요. 다른 세상으로 가기 위해 선택한 길인데 왜 두 길이 이어져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저는 수업을 마치고서도 이 답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답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궁금하네요. 이런 질문과 답변이 오간 후에는 조용히 글 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나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을 써보자고 했습니다. 비슷한 자리에 서 있지만 그 자리에 서 있는 마음과 그 자리까지 다다르게 된 삶의 궤적은 모두가 달랐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이 묻어나 있는 청소년들의 글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글은 자신이 그런 길을 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예빈이의 글입니다. 나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한숨을 내쉬었다. 걱정, 불신, 어쩌면 한심, 또는 무시. 그게 나였다. 가지 않은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볼 때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게 나였고 지금 이 자리,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그곳이다. 가지 않은 길, 인적이 드문 길, 내가 외면하고 배제시켰던 그 길, 그 위에 내가 있다. 내 소신껏 잘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내 삶에도 안개가 자욱하게 앞을 가렸던 때가 있었다. 그러다 사람들 틈 사이로 두 갈래의 길을 겨우 발견한 순간, 그 순간부터 나는 내가 되었다. 그 두 갈래가 몹시 반가웠다. 유난히 끌리던 길이 있었다. 정말로 그냥 몸이 이끌려 너무 당연하게 발을 디뎠던 것 같다. 너무 당연했다. 나는 내가 신기하다. 이상하고 신기하다. 도대체 어떤 계기로 자퇴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고정관념이 깨지게 된 건지도 의문인데, 가지 않은 길, 몇 줄의 발자국이 끝이던 그 길, 그 길을 처음 걷기 시작했을 때의 느낌이 익숙하기까지 했다. 원래 가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듯 걷고 있었다. 원래 이거 신중하고 되게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무렇지 않았다. 나에게 필요한 길이 바로 저 길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나는 오히려 즐거웠다. 저와 가장 비슷한 입장의 글을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예빈이의 글을 고를 것 같아요. 사실 저 또한 자퇴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동안 저를 봐온 사람들은 제가 자퇴를 한다고 했을 때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많이들 보였어요. 사실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고요. 학교도 무난하게 다녔고 친구들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는데 나는 왜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을까? 혼자서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자퇴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았고 그래서 자퇴를 했고 자퇴를 하고 나서는
저도 예빈이처럼 나에게 필요한 길은 바로 이 길이었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저질러 놓고 그때부터 나는 왜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았는지 진짜로 고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른 지금은 그런 종류의 선택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쩌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유 없는 마음이 진심을 말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글은 인적이 드문 길을 걷다가 또 다른 길을 발견했다고 말하는 은결이의 글입니다. 나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나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은 단순히 다니지 않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수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내가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에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한 것만으로도 내 선택의 길은 두 개가 아니라 무한히 늘어났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서 나중에 나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는다. 선택지로 두 개는 좁다. 물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만으로도 행운인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두 개의 선택지만 있는 삶은 얼마나 지루할까? 두 개의 선택지로 시작해서 점차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나중에 선택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면 그냥 주어진 선택지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삶을 살고 싶다. 저는 이 글에서 마지막 문장에 담긴 이야기가 참 좋더라고요. 가보지 않은 길은 여러 개의 길을 선물을 해주고 여러 개의 길을 선택하는 상황에 익숙해지다 보면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주체적인 내가 되어서 주어진 선택지 없이도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이야기요.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을 할 때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은결이가 말한 것처럼 주어진 선택지조차 없는 자유로운 상태이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경험을 해본 사람이 명쾌하게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누군가한테는 용기로 전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첫 문장을 나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나를 좋아한다로 시작한 은결이의 명쾌함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글은 당부의 말을 전한 주현이의 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것은 무식한 탓일 수도, 그저 관심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쉽게 남들에게 상처를 준다. 여러 번 불쾌한 질문을 받으면서 나도 누군가에겐 그들과 다를 바 없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상처 주지 않으려 공부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려고 한다. 내가 걷는 길이 존중받고 싶은 만큼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조언자와 꼰대는 한 끗 차이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쉬워 보인다면 그건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을 잊지 말고 되새겨야겠다.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다른 길을 걸어도 이 길만은 함께 걷길 바란다.
주현이는 자신이 경험한 불쾌한 경험들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내가 잘 모르는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어요. 저는 이런 주현이의 이야기가 앞서 읽어드린 은결이의 표현처럼 하나의 선택이 새로운 선택지로 연결된 구체적인 이야기로 읽히기도 하더라고요. 확장이라는 표현이 생각났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든 가보지 않은 길은 나를 나도 모르는 어떤 세계로 확장시켜주는 힘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을 읽을 때 마음에 확 들어오는 문장을 읽으면 그 글자가 유난히 진하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이 글에서 마지막 문장인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다른 길을 걸어도 이 길만은 함께 걷길 바란다 는 글자가 아주 선명하고 짙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언니네 책방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글을 엮어서 단행본으로 출판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책에 실을 원고들을 읽으면서 제가 자주 등장하는 표현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나는 도망쳤다는 표현이 여러 명의 글에서 여러 번 등장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퇴를 하면서 나는 항상 도망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인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의 삶에서도 그 생각이 어떤 선택을 앞두는 상황에서 종종 제 발목을 붙잡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저한테 그때는 도망이 필요했던 게 아닐까요? 라는 말을 해주었는데 그 말에 대해서 한참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저는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쳤던 것 같아요. 이 곳이 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채고 사람들의 걱정에도 굴하지 않고 도망을 선택을 했던 건 또 다른 용기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주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퇴는 모두가 하는 경험이 아니겠지만 낯선 길을 선택하는 건 모두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마주하는 경험이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았던 길을 선택해본 경험이 있는지, 혹은 지금 가보지 않았지만 가고 싶은 길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떠오르는 경험이 있으시면 화면 아래에 네이버 폼으로 이어지는 링크가 있어요.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질문에 대한 답을 작성해주세요. 덧붙여서 앞서 소개해드린 3편의 글의 글쓴이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작성을 해주세요. 둘 중에 하나만 작성해 주셔도 좋습니다. 청취 후기는 글쓴이에게도 전달될 예정입니다. 미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작은 선물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지금까지 나만 읽기 아까워서 교육기획 언니네 책방의 도영이었습니다.